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일입니다. 제가 오늘도 목 상태가 좀 방송을 진행을 하다가 좀 잠길 수도 있는데 좀 양해 바랍니다. 자, 시장이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주 제가 이 토마토 컨텐츠를 토마토 방송을 화요일날 출연을 하고 목요일 저녁에 명인복귀를 출연을 하고 그리고 또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주간으로 위클리 컨텐츠들을 업로드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컨텐츠를 주간으로 계속해서 챙겨보시는 분들은 뭐 중간중간 뷰를 확인하셨겠지만 지난주 수요일 2차전지의 급변동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포스코 홀딩스의 그 현상이 가격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라는 이 광물주 2차전지에서 그 수산화 리튬에 대한 모멘텀, 물론 뭐 전구체도 있지만 뭐 IRA와 관련한 직접적으로 시세를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가져가고 있는 건 에코프로라는 지주사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앞두고 있지만 사실 이노베이션의 수산화 리튬 사업에 대한 모멘텀 이걸 저는 크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포스코 홀딩스가 부각이 되는 거죠. 수산화리튬 사업에 대한 가치. 그에 대해서 주가가 거의 반영을 하지 않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에코프로도 당장 그걸로 돈 크게 벌 수 있는 건 아닌데 저렇게까지 멀티플을 준다라는 거에 대한 제가 큰손 포모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푼돈이라고 하기엔 좀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좀 작은 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정도의 규모의 자금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리딩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부티크성 자금들 그리고 뭐 수많은 자문랩들의 포지션들 이런 것들이 포스코 홀딩스의 어떤 단기적인 폭등세를 만들고 그 단기적인 폭등세가 다시 또 양극재 순환 반등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레포트 증권사에서도 이제 뒤늦게 추적에 들어가면서 ETF의 어떤 신규 설정들 이런 것들이 소울을 필두로 신한 소울을 필두로 해서 뭐 미래에셋 타이거, 삼성 코덱스에서 계속해서 2차전지 소재 ETF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들을 대부분 지금 많이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ETF 거래밖에 못하니까 2차전지를 사고 싶어하는 이 욕망이 뭐랄까 뭐 거의 군중심리에 거의 극단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차전지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 뷰를 추종하는 분들이 많이들 계셔서 무지막지한 급변동 이후에 다시 또 대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오히려 대반등 시도를 하다가 좀 밀리면서 랄까 지난 7월 시장에서 2차전지 핵심주를 매매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수익률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을 겁니다. 그에 대한 집단적 포모가 뭐랄까 제가 말씀드렸죠. 큰 자금들은 뭔가 상황이 판단되면은 그냥 부러워만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고. 그래서 에코프로를 놓친 자금들이 포스코 홀딩스에 배팅을 걸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거 뭐 제 생각입니다. 그것이 양극재 시세는 원래 장기적으로 이어져 왔잖아요. 네, 그런 업종 섹터의 뭐랄까 시세의 지구력을 좀 더 유지시킨 거죠. 그게 이제 지난주에 큰 차익 매물과 함께 소화가 좀 되기 시작했고 손바뀜이 들어왔어요. 이제 당분간 앞으로는 그 변동성이 시세를 더 증폭시킬 것이냐 한풀 꺾이는 시세가 될 것이냐를 판단을 하면서 2차전지 종목군들에 대한 매매 전략 그리고 그 외의 섹터 종목들에 대한 매매 전략 혹은 2차전지를 매매하시던 분들은 다른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할 것이냐 혹은 좀 쉬어 나갈 것이냐 그냥 굳건하게 계속 싸워 나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사실상 매매 전략적 판단에서는 되게 중요한 주간이 지난주와 이번 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과 그리고 오늘은 업종별 움직임들이 순환매가 좀 많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이런 순환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전반적인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뭐 깊은 분석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직관적으로 보이는 뷰 정도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오늘 나타나고 있고 지난주도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난 수요일 오후 1시경부터 급락이 나오니까 그 동일한 시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급반등을 했고 그 삼성전자 그 다음 날 2차전 지주들이 추가적으로 이틀에 걸친 급락이 나타나니까 오히려 지수는 코스닥 시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종목들이 상승폭이 크게 나왔던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지수의 인덱스의 구성 때문에 뭐 어떤 로직으로 인해서 하나의 여러분들이 아마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상시 모니터하는 분들은 느끼실 텐데 어떤 종목이 시총 상위 쪽에서 일회성 악재가 나와서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되면 시장 지수가 별로 움직이지 않는 날은 꼭 어느 한 종목은 올라갑니다. 혹은 몇 종목이 종목의 하락을 커버하기 위해서 상승을 하거든요. 이거는 뭐 펀더멘탈이나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주식 시장에서의 시스템적인 시세예요. 그런 것들도 시세 뭐 정기적이기보다는 하루 시세에는 충분히 영향을 줍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큰 그림으로 보면 그걸 또 순환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며칠간 이어진다면 그건 순환매 양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주들이 오늘 오전장 정도까지는 사흘 연속 반등을 했잖아요. 저점 대비해서 사흘 연속 반등을 했는데 오늘 오전 정도부터 지금 매물이 다시 또 약간 출회가 되면서 오늘 시장 지수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2차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시간대도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 오히려 기타 그 외 업종군들은 상승폭을 키우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죠. 이게 전형적인 순환매입니다. 전형적인 순환매. 그동안 여러분들이 봤던 이 극단적인 차별화 상황이 지금 좀 다른 양상으로 좀 전개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양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저를 소개할 때 타이틀도 적재적소 주도주 압축 매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제가 전문가로서의 저는 방송을 하는 방송인이 아니고요. 실제로 매매를 하고 회원들을 리드하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고 구성을 하고 매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포트폴리오가 바로 하나의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을 뭐 맨날 10개의 종목들을 선정을 하라 그러면 저 맨날 시장에서 도드라지는 10개를 매일 뽑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매매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분류일 뿐이지. 실전은 사실 내가 뭔가를 고르고 선택하고 내가 고르지 않은 건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포기를 하지 못해서 욕심이 너무 많거나 혹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백화점 포트가 된다고까지 말씀드렸죠. 주식은 결국은 하나를 선택을 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 하나를 선택한다면 항상 주도주여야 한다라는 주의이고 그리고 순환매와 차별화 중에서 저한테 누군가가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저는 무조건 차별화를 뽑습니다. 순환매 안 먹어도 된다. 제가 이게 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넌 만약에 차별화와 순환매 둘 중에 하나만 먹고 하나를 포기한다면 뭘 할래? 2번 생각도 안 합니다. 무조건 차별합니다. 왜냐? 순환매는 이건 저의 기준입니다만 순환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주식시장을 혹은 돈을 물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주식 시세도 약간 물리적인 양상들하고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늘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도 뭐 그 꼬매기 때 시절 생각했던 제 주식 10대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 주식시장을 되게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돈이 그냥 한쪽으로 흐르면 거기서로만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 이제 장마철이라는 표현이 좀 무색하죠. 우기죠, 우기.
예, 이게 비가 오면 뭐 이렇게 피해가 있었던 그런 폭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가 이렇게 좀 오면은 어때요? 이게 도로가가 이렇게 하수구가 있잖아요. 비가 좀 오면은 비는 그 기울어져 있는 그 사면을 타고 하수구 쪽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지대가 낮은 쪽으로만 이렇게 물이 흐르고 산에서는 그렇게 물이 흐르는 쪽이 계속해서 거기 패이다 보니까 물길이 생겨버리잖아요. 돈도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돈은 한정적인 자금이 움직이거나 혹은 광범위하게 내리는 비가 아니라 어디서 이렇게 폭포수가 떨어져서 맺히는 물이라면은 그 물은 일정 궤적으로만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차별화예요. 그죠? 그래서 물길이 생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도주 차별화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경기가 안 좋고 금리가 5%대, 미국 기준금리가 5.5%는 진짜 여전히 너무너무 높은 거다. 뭐 골디락스 사람들 얘기하지만 그거 그냥 골디락스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사실상 시황도 거의 다 온 거다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미국 기준금리 5.5%, 우리나라 정책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3.5%에서 자꾸만 금융시장에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 이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고용도 악화가 될 것이고 뭐 전반적으로 실물 경기는 좋아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골디락스를 얘기하는 미국 시장은 섣부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의 잘난 올가 전문가들이 골디락스라 하든 말든 전문가 혹은 투자자는 본인의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골디락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런 시각을 가지느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너무 높다. 그러면 성장이 이렇게 보편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인플레이션이 있고 금리가 높은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이제 비용의 증가이고 인플레이션 금리는 비용의 증가이고 그동안 인플레이션이라는 가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이자를 커버를 했는데 이제 인플레가 꺾이면서 금리는 높게 유지한다. 그러면은 가격은 낮아지는데 비용은 높아집니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경제 주체가 가게가 있고 기업이 있고 정부가 있는데 이 중학교 무슨 사회 시간도 아니고 뭐 그래요. 경제 3대 요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자가 5.5%에 가격은 더 떨어진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만들면 만들수록 비용이 늘어나니까 손해인 거죠. 물건 가격은 떨어지니까 마진이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광범위한 성장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현재 이 통화정책이나 경제정책적인 구조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이익이 제가 주식시장을 늘 이야기하죠. 주식은 기업을 사람들이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본질은 기업이긴 하나 본질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본질의 기업에 대한 분석과 가치는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르고 밤에 자기 전에 마음이 다르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게 인간이고 그 인간들이 모여있는 집합체가 시장인데 그 시장에서는 수많은 교란과 속임수와 뭐 핵책이 난무하는 게 주식시장 전쟁터 같은 곳인데 그럼 기업을 믿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죠. 차트만 보고 주식하면 망한다. 네? 차트만 보고 주식하면 안 돼요. 왜냐? 차트만 보고 주식을 하면 저 어릴 때 그렇게 해왔어요. 저 지금도 기술적 분석에 상당히 많이 이 가중치를 두는 편이지만 저는 절대 차트만 보지 않아요. 왜냐? 사람은 차트대로 기계처럼 하지 못해요. 왜냐? 그때그때 의사결정을 내릴 때마다 나의 욕심과 공포와 미련과 후회가 그 손을 못 누르게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여주는 신호들마다 사람이 기계처럼 매도를 못합니다. 누구도. 그러면 결국은 타이밍을 다 맞출 수 없다라는 거면 그러면 궤적을 맞춰야 되잖아요. 궤적. 그러니까 오르내림이 주식은 늘 있어요. 그걸 차트로 다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 주식이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내가 방향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기업에 대한 이익 성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가 차트가 조금만 이상하면 그 주식 못 가지고 있어요. 자꾸 손절하죠. 계속 손절하는 거예요. 차트는 수없이 속임수가 난무하고 휩소가 뭐 그냥 빈번한 거예요.
차트로 샀는데 차트로 깨지면 팔아야지 어떡할 거예요. 기업 공부 하나도 안 해놨는데. 그러면은 그냥 그 그림 여러분들 HTS, MTS에 있는 그 선 몇 개와 숫자 봉 몇 개를 보고 샀는데 그게 거기에 내 자산은 몇 억을 몇 천만 원을 걸었다. 그 선 몇 개가 탁 깨져버리고 숫자 몇 개가 빠져버리면 어때요? 못 들고 있죠. 무서워서. 네? 파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럼 손절하고 나면 또 좋은 회사인데 손절해버리면 또 올라가는 거. 그래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과 시황 분석과 이런 복합적인 거예요. 주식을 종합예술이라 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좋은 경기 상황이라면 여기도 좋아지고 저기도 좋아지고 뭐 이러면서 이쪽 저쪽이 다 이익 성장과 함께 주가의 궤적이 이쪽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주가 궤적 자체가 우상방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식의 방향이 바뀌면서 주도주 순환이 나오는 거예요. 주도주 순환. 주도주 순환이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 지금은 2차 전지만 좋아서 2차 전지만 갔는데 반도체는 제가 그래서 뭐 나름의 그 선별적인 성장이 가능한 종목들은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그냥 많이 떨어져서 예를 들면 저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네이버 19만 원 이하면 사놓으세요 라고 얘기했던 전문가잖아요. 불과 몇 주 전에. 그죠?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이거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기다리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랬죠. 근데 생각보다 지금 뭐 네이버 AI 기대감 나오면서 제가 생각했던 24, 25만 원이 왔어요. 그럼 챙기면 돼요. 근데 왜 이걸 챙기라고 하느냐? 아니 조금 더 가져가지. 네이버는 많이 떨어져서 나오는 반등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 물론 네카우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의견이긴 하지만 저는 네이버의 주가가 네이버가 과거에 뭐 40만 원대 하다가 지금 19만 원 한다고 해서 지금 20만 원 초반이라고 해서 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익이 증가하는 폭이 훨씬 더 제가 산책하는 강아지 늘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강아지를 데려가는 주인, 즉 기업의 가치가 훨씬 더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데 강아지가 뒤쳐져 있다면 이거는 따라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거면은 반등이 아니라 그건 추세 전환이자 뭐 장대양봉 2-3개 나왔어도 추격 매수를 해도 돼요. 주식을 적극적으로 잡아도 돼요. 사도 돼요. 팔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뭔가 뭐 기업의 이익 개선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주식이 그냥 싸서 되돌아 나오잖아요. 그건 제가 말씀드린 주인이 산책을 계속 가지 않고 멈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치가 증가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좀 과하게 빠졌다가 되돌아 나오는 거를 우리는 기술 반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술 반등은 반등시 매도죠. 반등시 매도. 이익이 개선이 되고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요인이 아니면 반등시 매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반등시 매도하고 비슷한 순환매가 성장이 희소한 상태에서 2차 전지만 성장하다가 2차 전지만 상승하다가 얘네가 조금 매물 소화하고 조정받으니까 다른 종목들이 막 돌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아니라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언제나 주도주 차별화가 충분히 진행되고 나서 주도주의 선별적 상승이 과도하여 소외주와의 시세 차이가 커지면 소외주들이 순환 반등하며 차별 주도주와의 시세 괴리를 최소한으로 좁히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다 좁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성장 주도주고 B가 이게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밑에 다 안 보이는구나. 제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A예요. 이게 A고 B고 이 A가 성장 주도주로 계속해서 이만큼 올라갔어요. B는 소외주입니다. 줄줄줄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괴리를 얘네가 이렇게 조정에 살짝 들어가니까 휴식기에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약간 돌아 나오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메꿔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절대로 이게 아니고 왜냐 여전히 A가 성장 산업이고 성장이 지속되는 산업이고 B는 아직까지 성장을 자신할 수 없는 쪽이라면 얘네가 쉬기 때문에 그러니까 A가 계속 간다면 B는 못 가는 겁니다. A가 계속 올랐다가 얘네가 휴식하기 때문에 거기 그 틈에 이 종목들이 약간 반등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움직임이 순환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순환매는 여러분들이 쫓아서 들어가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도주 차별화는 움직임이 초입이라면 단기 상승률이 한 20%라도 추격 매수해도 됩니다. 20% 올랐지만 거기서 50%, 100%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왜냐 이익이 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올랐어도 그 주식을 비싸게 사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나오는 반등은 기업의 업황과 실적 전망이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단순히 몇 개월간 좀 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등은 그 떨어진 폭을 어느 정도 되돌리고 나면은 매물이 나오지 후속 매수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순환매가 혹여 2차 전지의 시세를 이어받는 바톤을 이어받는다 이렇게 기대하거나 판단하시는 거는 저는 좀 미스가 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현재 시세판을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지수 움직임은 뭐 전혀 논할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한 게 아니구나. 요 날 있죠. 지난 수요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이 거래대금이 양시장 60조 이상 들어왔죠. 62조 들어왔나요? 63조 들어왔나요? 62조 원대 거래대금이 들어왔는데 이 거래대금 회전율이 108%예요. 거래대금 회전율 108%는 거래대금이 지금 고객예탁금이 엊그제 58조 원까지 갔다가 오늘 보니까 55조 정도인데 이 거래대금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거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거래가 다 어디서 됐느냐? 대부분이 2차 전지 쪽에서 거래가 됐죠. 대부분 2차 전지 쪽에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대한 쏠림 시세와 차별화 시세가 극단적으로 얼추 이제 피크아웃 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지금 50 후반대 55에서 60조라고 치면 이렇게 거래 대금이 60조 원대가 계속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절대로라고 얘기하죠. 왜 절대로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거는 인간의 심리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55조라는 예탁금이 있는데 그 예탁금이 다 한 바퀴 돌 정도의 적극적인 매수와 매도들을 사람들은 계속 할 수가 없어요. 흥분을 하고 자고 일어나면 그 흥분은 가라앉습니다. 사람 누구나. 오늘은 뭔가 지금 당장 아니면 안 될 것 같죠. 왜 어린이는 인간의 심리에 거의 복합체라고 하잖아요. 다듬어지지 않은 인간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뭔가를 갖고 싶어서 보챌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정교육을 좀 엄격하게 시키시는 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아이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보고 관찰을 하고 보면 자기가 이렇게 가정에서 훈육받기 전에는 뭔가 갖고 싶은 걸 조를 때 보면 막 누워서 막 떼쓰고 울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해줄 수 없다고 엄마 아빠가 이건 안 된다.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라고 딱 단호하게 했을 때 그 아이의 그 몸부림은 점차 약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걸 원했냐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또 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전혀 아무런 그런 욕심 없이 평정심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욕심도요. 지금 같은 경우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포모도 그럼 똑같은 겁니다. 지금 내가 2차 전지 못 사서 막 너무너무 아쉽고 막 화나고 스스로 자책하고 남들 먹은 거 배 아프고 그것도 잠깐이거든요. 그거 계속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포모가 만들어낸 이런 막대한 거래대금 회전이 계속된다? 이게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난주에 나타난 이런 전지 쪽에 대한 거래대금 회전 피크아웃은 나온 게 맞고 그런데 그게 또 이따 시세 보여드리겠지만 이틀 동안 40%가 빠져버렸어요. 제가 이 시간에 4월 달에 나와서 2차 전지 조정 나올 때 아니 주도주가 30% 빠졌으면
저가 매수입니다, 여러분. 했던 거 기억나시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를 제가 그 당시에 고점에서 매도를 여러분들께 의견 드렸고, 그리고 한 달, 뭐 2주, 한 달여 뒤에 고점 대비 30% 떨어졌을 때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동채 회장 구속될 때 제가 명의복귀 나와서 이건 매수하는 악재입니다. 기업 가치 훼손 전혀 없습니다. 하고 반등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악재도 없어요. 수요일 하루 만에 거래 터지고 고점 대비해서 이틀 동안 40% 떨어졌어요. 가격 조정이 너무 일찍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반등 나오고 오늘 고점에서 매물 좀 나오죠. 이거 사실 이상하지 않아요. 참 저도 2차전지 시세는 이번에 보면서 와, 이렇게 무지막지한 변동성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나오다니 싶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차전지는 지난주 수요일이 뭐 양극재 그리고 리튬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2차전지에 대한 좀 광분은 저는 약간의 피크아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펀더멘탈을 여러분들이 연구하셔야 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지난주에 충분한 매물 소화가 됐으니까 뭐 그대로 롱텀으로 가셔도 되는 거고, 혹은 좀 부담스럽다 생각하는 종목들은 고점에 물량을 좀 줄여놓고 다시 하방 변동 나왔을 때 또 재매수하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데, 그건 전지 쪽에 대한 국한이고 시장으로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미국장부터 잠깐 한번 보시면은, 자, 저는 지금 S&P, 나스닥 이런 쪽, 그리고 미국 주요 빅테크주들이 과열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근데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 그게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자리도 이탈 훼손이 없다라는 게 1차원적인 뭐 기술적인 이탈이나, 차트가 이상하게 보이네요. 끝자리가 안 보이네. 예,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나스닥인데, 이 나스닥 지수가 이런 라인도 훼손이 없기 때문에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지금 상황은 사실 아직까지 매도 신호 없고, 지금 미국 나스닥 지수도 지금 보시다시피 월봉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 당분간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급락 폭락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뭐 완만한 기술 조정 정도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황은 뭐 좀 평화로운 자리예요, 사실은. 나중에 저 뒤에 가서 무슨 뭐 매크로적인 이벤트가 생기든 그거는 그때 가서 보면 될 일이고, 현재로서는 시황 오히려 편안합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2차전지의 그런 쏠림을 너무 그게 시장의 전부는 아니니까, 그게 이제 저는 이 거래 대금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넘어갔죠. 그죠? 오늘 이 거래 대금이 피크가 됐는데 시장이 고점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과매물 소화였던 거지,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을 밑으로 꺾어내는 양상이나 이런 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이미 오늘의 시세로 확인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황에 대해서는 뭐 현재로서는 코스피도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도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코스닥은 좀 더 2차전지 종목군들의,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 또한 지금의 채널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견고하고요. 전지 쪽에서 여기서 코스닥도 이렇게 거래 대금으로 매물 소화가 크게 한번 됐지만 그걸 지금 다시 수복하고 있는 걸 보면 뭐 장세 자체는 아직까지 뭐 현금화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거나 그런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업종 종목들을 2차 전지부터 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매매 많이 하고 계실 만한 종목들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별 섹터는 제가 특징 섹터만 말씀드리고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 종목들을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부터 봐야겠죠. 에코프로부터 일단 뭐 제 의견을 잠시 드리면, 에코프로가 8월 11일 날 MSCI 리뷰 발표가 있잖아요.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앞두고 여기가 단기 고점 피크가 나온 걸로 저는 보여요. 그 되돌림을 어느 정도까지 좀 더 주느냐, 여기서. 오늘
230만 원을 못 찍었죠. 근데 230 시도를 할 수 있어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8월 11일 결정이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주가에 선반영돼 있어서 저는 에코프로도 에코프로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에코프로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의 이 시장의 군중심리, 제가 말씀드렸죠. 기업과 개인 투자자와 시장의 심리를 같이 봐야 된다고.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여기까지가 120만 원 정도까지가 N자형 목표치였는데,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뭐 이거 뭐 쉬운 거니까 다 아시죠? 이거 별거 아닙니다. 예, 근데 이런 게 또 완전히 무시되지도 않거든요. 요만큼 올라와서 이렇게 가져가면은 이게 120이거든요. 120에서 매물 소화가 좀 있었던 건데, 근데 요 고점에서 이 상승폭만큼 두 단계 더 올라가면 요 딱 고점이 154만 원 여기 나옵니다. 이번에 크게 보면은 에코프로가 10만 원대부터 80만 원대까지 올라간 그 상승 가격 비율만큼 이번에 이 80만 원대에서 다시 153만 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기술적인 목표치를 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리를 거래 대금이 4조 원이 나왔어요. 거래량 얼마 없어 보이지만 에코프로 한 종목이 거래 대금이 4조 원이 나왔거든요. 계속해서 그런 정도의 강력한 자금이 에코프로의 주식을 받아내주지 못한다면 이 주식은 더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당분간. 나중은 이제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그 매물이 소화되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가격이 좀 내려가면 그걸 가격 조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격이 내려가거나 시간이 옆으로 가서 그 매물을 회전해서 소화하고 나면 거래량 그만큼 안 돼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단기간에는 4조 원의 막대한 단일 종목 거래대금은 4조 원의 거래대금이 형성됐기 때문에 넘어가는 건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제가 생각할 땐. 그리고 요번에 단기간에 고점 대비해서 40%나 내려왔어요. 이건 과매도예요. 이 100만 원 이하까지 일시간에 떨어진 거는 단기적으로는 이 또한 과매도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기 반등이 또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물리적 현상 늘 말씀드리죠. 공을 위에서 떨어뜨리면 탁 놓으면 쾅 세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때요? 진폭이 줄어들죠. 네, 통통통통통 하면서 통통통통 하고 마무리돼서 멈추면은 이제 그게 수렴되는 거고, 그게 매물 소화가 마무리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 공이 테이블 아래로 떨어지느냐 다시 튕겨서 올라가느냐는 다음 방향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2차전지구는 당분간 요 고 하이 로우 구간에서 여기 지난 수요일과 금요일 아침까지의 요 변동성 구간 안에서 웨이브가 지속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이게 너무 일반적 분석이지만 주식은 일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에코프로가 대장주니까 포스코홀딩스가 이번에 뒤에서 치고 들어왔지만 사실 대장 역할은 에코프로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주가 움직임을 소재단들은 전반적으로 연동할 가능성이 높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소재가 아니죠. LG에너지솔루션은 장비 아닙니까? 장비 셀 아닙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소재보다 더 업스트림에 있는 셀 기업인데, 얘네들도 그냥 여기에 분위기 그냥 편승돼 가지고 이렇게 확 엮여서 내려왔다가 지금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번 실적이 뭐 GM발 대손 충당 마련한다고 해서 좀 부진했다고 해도 LG 엔솔의 장기적인 성장 플랜 전혀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이거 하단이잖아요. 이런 건 그냥 가지고 계셔도 돼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부담된다고 해서 물론 LG 엔솔이 에코프로가 좀 누르고 있을 때 혼자서 막 멋있게 치고 나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런 건 건드리실 필요가 없죠. 대신 이제 무겁다라는 거 인지하셔야 되겠고, 오히려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뒤늦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난주에도 너무너무 싸 보이는 주식들이 오히려 포스코 덕분에 보인다. 이노베이션이,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은 지금 시가총액이 20조가 안 되거든요. 이거 시가총액이 20조가 안 되는 거니까 SK온도 턴어라운드 되고. 근데 이 주식이 이제 이런 자리 빠져나가는데, 이제 이거 빠져나가거든요. 바닥권 하반 경직에서. 그죠? 이런 건 팔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런 거는 매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그냥 뭐 롱텀으로 좀 더 길게 가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 섹터는 제가 볼 때는 양극재와 리튬을 하나로 묶고 그리고 셀 따로 하나 묶고 장비주들의 흐름도 개별적으로 모멘텀들이 또 강하게 있으니까 장비주들 따로 묶어서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는데 되는데가 항상 중요하죠. 되는데 에코프로가 당분간 여전히 막 진폭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휘청휘청 할 거예요. 오늘처럼. 근데 이 성장과 장기적인 펀더멘탈에 대한 지금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밖에 또 바람 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라는 하나의 종목군에 해운대 이렇게 빌딩풍 불듯이 그죠? 이 종목군에 또 바람 부는구나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차 전지 섹터가 무너진다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뭐 앞으로 한 1, 2년 내는 희박하다. 기술적 조정 말씀드렸듯이 강아지가 너무 많이 뛰쳐나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과정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피크아웃되고 조정 나오는 양상에서 지금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반도체가 아닙니다. 반도체가 아니고 다른 종목들이 지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난주 확연하게 수요일 날부터 나타나는 현상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흐름을 제일 강하게 이어받은 쪽이 로봇과 AI입니다. 로봇과 AI. 아시다시피 로봇과 AI는 스토리 라인은 확실합니다. 이건 뭐 가야 되는 방향이야. 오케이, 누구나 공감해요. 그런데 돈은 언제 벌어? 아직 몰라요. 그래서 테마주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주가가 이전 3월 정도까지 시세를 줬다가 최근에 한 3, 4개월 정도 충분한 조정을 받고 최근에 다시 또 이슈 모멘텀들이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로봇과 AI는 특히 국내에서 뭐 AI를 한 해 만에 하는 거는 저는 그냥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로봇과 AI는 테마니까 뭐 5일선 정도 보고 매매할 수 있는 분들 하시고 장기적으로 로봇과 AI라는 산업을 보고 투자를 하실 분들은 저는 한 3년, 4년 이상 갈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전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왜냐면 국내 기업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로봇 산업, AI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기업이 뭐가 될지 지금 과연 뽑을 수 있냐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냥 시세가 보여주는 순환매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가장 강한 2차 전지군이 수급적인 약간의 피크아웃이 나오면서 그런 변동성 탄력 자금들이 AI와 로봇 쪽으로 가서 트레이딩 포지션을 잡은 것 같아요. 모멘텀들 가지고 그냥 트레이딩 포지션 잡은 것 같고 좀 큰 자금들은 뭐 그냥 흘러서 움직이는데 이게 너무 좀 극단적인지 모르겠지만 자료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저는 2차 전지를 팔아서 가고 싶은 산업은 아직도 없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2차 전지를 팔면 그 돈 현금 들고 있다가 2차 전지 종목들 과열 해소 조정 나오면은 그걸 다시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지 섹터를 버리고 다른 걸 사야 된다 싶은 산업이 제 눈에는 아직 안 보여요. 다시 말해서 주도주가 바뀌는 시세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주도주가 바뀌는 시세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1등 주도주군인 2차 전지가 수급적인 조정과 매물 소화를 좀 하는 구간에서 뭐 주변주들이 조금 이렇게 순환매하는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순환매는 포기해도 된다라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물려있던 종목들이 그런 순환매 대상들이긴 합니다. 그런 것들은 적정한 중기 반등 목표치 잡고 올라왔을 때 물량을 좀 줄이시고 여전히 성장이 있는 쪽으로 보셔야 되고 경기는 미국이 5.5%를 금리 올렸죠. 추가 금리 인상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추가 금리 인상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건
경기가 지금 골디락스니 여전히 하지만 연말 하반기로 가서 금리 인하 전에 한 번의 경기에 대한 걱정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경기주를 지금부터 롱텀으로 그냥 본격 편입하는 것보다는 뭐 입질 매수 정도를 기존에 제가 계속 경기주는 내년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시피 미리 좀 두고 계셨다면 그냥 그렇게 멀리 보는 관점으로 봐야지 이제 경기주 시작되는구나 뭐 과대낙폭주로 시장이 바뀌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차전지를 제 지금 의견이 2차전지 양극재와 리튬 쪽은 고점 비중 축소입니다. 지난주 단기 피크 나왔고 지금 되돌림 반등 8월 11일 에코프로 모멘텀까지 조금 위에서 버텨줄 때 물량을 좀 줄여 놓으면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조금 기다리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정도 가격은 한 번 더 올 수 있지 않을까 기다리면 거기서 다시 사면은 그 차익도 20% 30% 생기잖아요. 그럼 물량 또 늘어나는 거니까 네,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주도주 매매는 2차전지 쪽에서 오히려 과열권에서 좀 줄여놓고 밑에서 좀 사신다거나 아니면 셀이나 장비 쪽으로 약간 분산시켜서 변동성 위험을 좀 완화시킨다거나 뭐 그런 정도의 전략을 하시는 거지 2차전지 자금을 다른 업종군으로 왕창 이동하는 건 하지 마세요. 차라리 현금을 좀 가지고 계셔도 된다. 아니 김동현은 나와서 시황 별 문제 없다고 하면서 웬 현금화? 이거는 시황 현금화가 아니에요. 그냥 내 사정상 뭐 2차전지로 수익 많이 내 이번에 2차전지 갖고 계시던 분들 수익 많이 났지 않습니까? 수익 많이 낸 거 한번 딱 챙겨놓고 또 기다렸다가 두둑 나오면 다시 사면 되는 거니까 그건 그냥 업종 섹터 전략이자 계좌 전략이지 시황 전략이 아니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고 오늘 레카오라든지 소외주 반등은 그동안 물려서 기다렸건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이거 한 1년 보고 사놓으면 편안하게 20-30% 갑니다 하는 걸 듣고 사서 기다리셨건 어쨌거나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들의 반등 몫이지 이걸 막 공격적으로 주도주 바뀐답시고 쫓아가거나 이런 건 저는 안 하시는 게 낫다고 봐요. 하나 조금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릴게 시세 흐름인데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종목이 저는 카카오가 지금도 뭐 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싸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카카오가 이익에 추가적인 개선 요인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자율 기술 반등입니다. 자율 기술 반등. 근데 보시면은 그 차트 보는 사람들도 밑에서 거래 터지면 무조건 더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장이 없으면 그건 밑에서 털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카카오 여기서도 거래 터졌고요. 그죠? 여기서도 거래 터졌고 여기서도 거래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서 또 거래가 터지죠. 그러면 이게 연속적으로 거래가 터지면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이전에 거래 터졌던 매물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5,000원이니까 카카오가 6만 원을 갈 수는 있어요. 저는 여기서 6만 원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상을 보고 뭐 추세 전환이고 다시 카카오, 네카오가 가는 장 이런 거 아니라는 거. 금리에 대한 뭐 피봇 기대감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순환매는 산발적으로 잠깐씩 나올 겁니다. 바이오도 잠깐 나올 수 있고 지금처럼 뭐 게임 인터넷 쪽도 잠깐 나올 수 있고 하지만 구조적인 이익 개선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짧게. 이런 것들은 쫓아다니시면은 매매가 힘들고요. 오히려 제가 반도체는 뭐 실적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높게는 사지 마시라고 여러분들께 권하긴 하나 차라리 구조적 성장은 반도체 쪽에 꽤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는 지금의 라이브한 종목은 아니지만 종목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제가 매월 마지막 주에 하는 종목 세미나 있죠. 유료라서 제가 방송에서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이런 자리에서 ISC 같은 종목을 여기서 강력 추천드렸어요. 이런 종목을 여기서 5만 원에서 11만 원, 10만 원 이렇게 왔죠. 왜 그러냐? 이런 종목은 주가가 지금 3만 원에서 6만 원 가 있지만 3만 원에서 6만 원 가 있지만 이 회사의 이 러버 소켓이 지금의
선단 공정 쪽에서 그리고 AI 극미세 공정 쪽에서 그동안에 핀 테스트 소켓에서 이렇게 러버 소켓으로 바뀌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익 증가가 이건 소모품이니까 압도적이다. 이런 주식은 이거에 비싼 게 아니라 사야 한다라고 추천드리고 이만큼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이 지금 이 IS를 제가 10만 원께 여러분들께 사라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좀 디테일한 기업의 내용을 공부하시면 이게 지금 AI 공정으로 전환되고 선단 공정화되고 장기적으로 극미세 공정으로 갔을 때 이쪽 수요는 폭발적일 수밖에 없겠구나 싶은 그런 반도체 장비 부품주들이 지금도 꽤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장이 먼저 알아보고 움직인 게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ISC,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하다 보니까 제가 자랑인데 이것도 주가가 지금 15만 원, 16만 원 왔죠. 이것도 제가 8만 원 여기서 주가가 전혀 움직임 없을 때 여기서 강력 추천을 드렸어요. 방송에서 한 건 아니지만. 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칩넷 방식. 애플의 M2 칩, M1 칩 같은 것들이 다 칩넷 방식이잖아요. 반도체 칩을 이제 예전처럼 기판 하나에다가 수율을 잡아 넣는 게 아니라 작게 잘라서 붙이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칩넷 방식이. 그러면은 레이저 마킹 장비만이 아니라 레이저 커팅 장비 수요가 폭발적이다. 근데 이오테크닉스 주가가 하나도 안 올라 있다. 이런 거는 정말 싼 거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거기서 따블이 나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2차 전지만 보면 시세, 주식의 변동성 여기에만 매몰될 수 있는데 결국은 2차 전지가 이만큼 온 것도 현재 양극재의 이런 장기적인 캐펙스 그리고 IRA 법안으로 인한 이런 광물 리튬 사업에 대한 가치를 미국이 세제 지원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이 값어치가 높아진 영향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지금 현재 시황은 경기나 뭐 매크로나 이런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아주 고리타분한 얘기지만 탑다운형 시장이 아니라 바텀업 장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뭐 2,600을 넘어고 2,600을 50을 넘고 700을 넘고 코스닥이 뭐 950을 넘네 마네가 제 기준으로는 지금 별로 중요한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너무나 저도 지금도 여전히 뭐 제일 저의 중심 섹터는 2차 전지인데 그런데 제가 공부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쪽은 그래도 좀 내가 다른 거 하나 한다면 이런 거 하면 되겠다 싶은 거는 몇 달 전부터 계속 반도체 관련한 이런 부품이나 장비 쪽이에요. 특히 부품은 소모품이니까 돈을 많이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뭐 네카우가 움직이고 뭐 그동안 재미없었던 오늘 증권주도 반등하고 뭐 거의 소외됐던 화학주도 올라오고 요즘 뭐 중국 부양인이 어쩌니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아니에요. 저는 경기주에 대한 본격적인 타이밍이라고 저는 아직 보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 현재 시세는 2차 전지가 수급적으로 지난주에 단기적인 피크아웃을 한번 보여줬고 이제 유동성이 조금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멈칫하다 보니까 뭐 과도하게 괴리가 벌어졌던 그 시세를 좁혀 나가는 정도의 과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지 싶고요. 종목 섹터는 말씀드린 대로 성장이 유효한 쪽에서 계속 움직이셔야지 낙폭으로 접근하지 마시자. 이렇게 마지막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오늘도 간간히 좀 기침이나 이런 게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입니다.